신용환 교수님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우리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예. 교수님은 말이죠. 지금 탄핵 정국에서 뭐 여기저기서 온갖 내피셜들 그렇죠. 들먹이고 또 저기 받은 글 막 예. 받아서 읽고 그러는데 예. 신용환 교수님이 가장 정통하세요. 그 저희가 이제 신용환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름 갈고 간판 갈고 들어갑니다. 네네네. 뉴더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뉴더드. 더드가 무슨 뜻이냐? 예. 더블 드래곤. 더블 드래곤. 용용이기 아, 때문에 쌍용. 더블 드래곤. 그래서 예. 제가 신인규니까 영어로 예. 뉴 뉴더드로 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더드 예. 더블 용입니다. 아, 예, 예. 더블 드래곤 더드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더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드 더 들어가 교수님 주시고요. 그 무슨 용자세요 한자로? 저는 세북용자에 큰 세북용. 아. 쇠로 만든 북. 쇠북. 예. 아, 예. 뭐 용감하다 할 때 그 용입니까?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세금변에 아, 예. 어렵게 쓰는 한자인데. 옛날에 손으로 도장 팔 때 도장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힘들죠. 이거 한자 쓸게만 할게 횟수가 많아. 많아서. 아. 어. 그 세금에다가 얼굴용? 저 중용할 때 그 용자. 중용할 때. 세북처럼 단단하다라는. 네. 아니 어떤 용자 쓰십니까? 저는 얼굴용. 얼굴용. 예, 얼굴용. 예. 얼굴용. 얼굴을 담당하시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예. 전에 이는 최준봉 교수님 예. 닮았다 그래서 기분 좋으셨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신용환 교수님의 이런 예. 정보력이나 또 예. 명철한 어떤 분석 능력이고 아 예리하시죠? 그걸 닮았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용 더블 드래곤 뉴 더드 한번 시작해 보고 더 깊이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에 그 지금 굉장히 국민들께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들 네. 정리 쫙 했거든요. 네, 네. 최진봉 교수님이 잘 정리하고 가셨는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 이거 이제 결정 얘기 저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목요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된 감사 원장 그리고 검사 3명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을 내렸습니다. 네. 요 결정에 대해서 우리 신용환 교수님 좀 어떤 느낌으로 지켜보셨는지 좀 평가를 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나온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 그 보도 논조를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죠. 뭐 긴장한 민주당. 뭐 그게 이제 채널 A의 방송 뉴스 제목입니다. 네. 긴장한 민주당. 소위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대부분 그 깽가리 치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이제 여당의 뭐 최고위원 출신 김재원 씨 뭐 이런 말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예. 완전히 뭐 5대3 뭐 이렇게 해서 굳히기로 간다 이런 식의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미 다 그 전날 전전날 4대 빵 기각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기각을 누가 유도를 했습니까? 네, 예. 그럼요. 엄밀히 보면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협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기각할 게 뻔히 예. 보였던 사안이고 우리가 굳이 이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법 재판 이렇게 헌재를 개념 규정 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면서 기각을 놓고 나머지 형평 맞출 수 있다. 꼭 정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왜 먼저 했느냐가 중요하죠. 예. 2, 3, 4, 5번이잖아요. 2024 헌나 2, 3, 4, 5번. 그럼 앞에 이제 어쨌든 걸림돌은 제거가 됐어요. 예. 싹 다 예. 사라졌어요. 뭐 네. 김계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마지막 2월 25일 그 직전쯤부터 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아주 세게 제기를 했는데 거슬러 가면 작년 12월부터도 제기를 했지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완전히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게 제기를 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은 싹 다 제거가 됐습니다. 요걸 함부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한번 지금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쳐보시면 예.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수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보려고 서정욱 TV, 뭐 심지어 조선일보 김광일 뭐 이런 TV 유튜브들을 쭉 보고 왔어요. 아 모니터링 하셨죠? 이들이 예. 뭐를 근거로 어떻게 주장하나 이렇게 보니까 카더라를 계속 카더라로 하고 있어요. 카더라로. 카더라 하면서 본인도 카더라를 옮기면서 각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5대3에서 3명은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좀 전에 오는데 이제 긴 찌라시가 하나 들어왔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서부지법 폭동에 굉장히 겁을 먹었다.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시달리고 그때 서부지법 차 판사는 지금도 신변에 어떤 위협을 받고 경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쫄아 있어서 각하 내지 기각을 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답글을 황당하네. 아주 간단하게 달았어요. 예. 그럼
그들은 내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로 우리가 더 그러면 세게 나가면 그거에 겁먹고 굴한다는 거냐?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죠. 예.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찌라시면 찌라시답게 만들어봐라.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솔깃하게 만들어봐라. 예. 이런 이제 그 농담으로 답을 다뤄줬는데 예. 이런 정도로 지금 이들은 내용적인 것. 그러니까 5대 3이라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가 기각을 얘기해야죠. 각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용적으로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제히 각하. 예, 자기들도 알고 있다. 82명의 의원들이 연서명한 게 뭐였어요? 각하입니다. 각하.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김영일 PD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그 계속 헌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표현도 썼고 뭐 완전히 박살내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멘털리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멘털리티는 이렇게 우리가 위협하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쫄 것이다. 예. 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하면서 국민저항권 운운하는 것도 다 그 맥락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 이런 허접한 인간들의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휘둘린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 문 닫아야죠, 나라. 만약 그렇다 그러면. 가장 갈 세게 수가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저기를 흉내를 내서 보여드렸지만 예. 카메라만 치워지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밖에 없어요. 가장 세게 쓸어버릴 사람 살려보내버리면 각하 기각했다 쳐요. 네. 다 그들의 윤에게 쓸려가요. 윤이 그렇지. 자기 편을 안 쓴다고요? 한동훈은 자기 편 아니었어요? 체포죠. 예,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견이라도 하나 그럼 삐끗하게 냈어요. 예를 들어 각하는 했는데 어떤 전제를 단초를 달고 뭐 각하를 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도 쓸겠죠. 예. 기분 나빠서 제2, 제3의 뭐 내란. 입틀막 계속 나오는 거죠. 제2, 제3의 예. 내전 내란을 그 사람이 안 익히라는 법이 어디 법이 있어요. 없죠. 그 저는 그 감사원장 등 4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거기서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유추한다면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 국회의 과도한 탄핵 이것은 문제다라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냈다면은 예.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맞습니다. 징후가 되는 거죠. 아. 뭐 매우 심각하진 않습니다. 매우는 떼고 심각한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문에 따르면 음. 탄핵 소추권 남용이 음.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얘기했으면 도리어 썼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번 윤석열 판단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너무 탄핵을 많이 해가지고 예. 결국 이거는 국가 비상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 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회에 이런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판단이 8대 0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이거야말로 진짜 윤석열의 이번 계엄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아, 그걸 예. 반증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도리어 8대 0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신 교수님, 요 탄핵에 네네.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라고 명문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일부 정치인들, 뭐 범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특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 뭐 탄핵 중독이니까 뭐 민주당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엉뚱한 입장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네네. 좀 빅스피커들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정치인들은 결정문을 안 읽습니까? 아니면 읽고도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아, 지금도 그 사람이 빅스피커예요? 아,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대선 주자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 나가면 누구도 나간다고 어제 얘기하시던데. 예. 아니, 저기 이준석 의원뿐 아니라 아니 뭐 탄핵 중독이란 얘기를 쓰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큰 스피커는 아니고 이준석 의원의 엄마가 아, 예. 정신적 엄마가 예. 빅 그 스피커죠. 얘기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예. 아, 그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걸 탄핵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네. 마찬가지로 헌재가 뭐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이랬을 때는 그 말이 맞죠. 저 자. 헌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읽어봤죠. 본인들도 뭐 안 읽어볼 리가 없잖아요. 뭐 그죠, 안 읽을 리는 없죠.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예, 읽어봤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말한 거는 누가 주장한 거랑 완벽히 똑같아요. 저 김기현 대표랑 비슷합니다. 김기현 나경원 똑같고 비슷하고. 사실상 거슬러 가면 윤상현.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랑 아, 똑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탄핵을 남발해서 어쨌다. 그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서 바로 그 김계리 예, 논리죠. 논리결이 다 똑같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럼 예, 왜 예. 그럴까? 이제 심플해졌잖아요. 예. 신무정이 봐주는 거 다 봤잖아요. 예. 지금 용코로 걸려 있는 거 명 묻은 사람들 쭉 있잖아요. 네. 명 예. 묻은 사람 명 털으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줘야 돼요? 명 묻었다는 건 명태균 묻은 거죠. 네네. 예. 그 명태균 묻은 거를 그냥은 못 털고
뭐 빤다고 해서 빨아질 것 같지도 않고 네. 먼지털이로 턴다고도 안 털릴 거고 결국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봐줄 사람에 대해서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그 부분은. 그럼 검찰 눈치 본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넓게 보면. 그럼요. 아니 그러면 이거 연관돼서 그러니까 지금 뭐 친명 묻은 뭐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 명태균 수사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심우정 논란에 있어서도 사실상 검사 탄핵을 언급하면 뭐 또 탄핵 중독이라는 식으로 또 역공을 취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편을 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죠. 아, 당연히 그 있고요. 이준석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는 총선 때 예. 윤석열 퇴진 때까지는 그래도 범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대선이 그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화되거나 그러니까 가시화된다는 건 퇴진 전이라도 퇴진이 아니라 예. 이제 파면 전이라도 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국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범야로 보기 어렵고 범여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여건이 있죠. 이미 그리고 상태 사실은 자체가. 명태균과의 커넥션이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이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인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와 함께 이준석도 범여권 주자로 보는 그러니까 것이 한 패다. 한 패다.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 또 여권에 또 잘 정보가 많으시니까 도대체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은 왜 야권에서 국회의원은 표는 얻고 또 대선 되면은 또 표를 또 여권 표를 얻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엊그제 그 세미나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갔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죠. 원칙적으로 보면. 거기도 가고. 예, 거기는 왜 갔을까? 예, 이제 왜 가죠? 심플하죠. 나머지 사람들이 명 묻어서 다 안 될 것 같다. 또는 지금 유력하다고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상 1등 올라오는 김문수 씨 같은 경우도 본선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예. 항상 착각이 있죠. 본선을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본선을 어떻게 갈까? 이 짧은 기간에 어쨌든 해보려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나머지는 다 명 묻은 사람 제끼고 자기만 이제 봐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본인도 묻었잖아요. 많이 묻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봐달라는 아, 얘기죠. 봐달라는 지금. 얘기. 아, 봐달라는 요거를 얘기죠. 몰랐네. 그래서 봐달라. 이제 본선 경쟁력을 아. 놓고 가겠다. 예. 그다음에 명과 이미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2년 3년만 윤 하고 뒤에 이제 너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야합할 수 있는 몇 가지 거리가 생겨 있잖아요. 개헌론이라든지 택도 없는 이제 그런 물론 개헌론 자체를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탄핵 파면 예.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이 똥을 치우는 거, 이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 어떤 그 야합의 산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후보가 돼보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게 강한데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중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예. 거부권 중독을 얘기해야죠. 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오로지 탄핵 중독, 오히려 심우정 지키기, 심우정 네. 보호하기. 옛날에도 뭐 김건희 지키기식으로 지금 심우정 지키기를 지금 심우정 하더라고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랬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예, 그 얘기도 아, 했어요. 있습니다. 그 실제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맞죠. 왜 그 탄핵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무슨 뭐 금태 근데 둘렀어요? 거부권에 대한 줄 거부권 비판은 안 하죠. 네, 거부권 중독이죠. 지금 8번 이상 했죠 아마. 그러니까요. 최상목 씨가. 예. 네, 이 법률에 관해서는 신인규 변호사 앞에서 제가 좀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이제 법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탄핵, 예. 탄핵은 국회가 행정부 등 이게 그 각 기관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헌법이 부여하고 또 보장하는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제한이 없어요. 위법위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때 국회가 의결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권한입니다. 그 판단은 국회가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국회의 물론 판단입니다. 최종적으로 탄핵할지 말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탄핵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결되면은 헌재에 들어가서 헌재에서 심판하는 거죠. 이거는 제약을 둘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PD님 고곡 제가 똑같은 논리로 네. 생각을 한 게 예. 윤석열도 검사였잖아요. 예. 검사도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예. 경찰처법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사법부가 야 아닌데 무죄인데? 네. 그 특수부가 수사해가지고 양승태, 임정원 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때도 윤석열이 그럼 줄 기소한 거고 네. 줄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 소추. 맞습니다. 그런 비판을 근데 안 하잖아요. 안 물론 해요. 비판을 뭐 일부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 국회도 네. 소추권을 행사해서 검사들이 기소하는 거나 똑같은 일을 판단해서 했는데 네. 무죄가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탄핵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좀 말이 안 맞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그 터무니없는 탄핵이다라고 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다만 이 직을 파할 정도의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판단은 또 헌재가 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같은 선상에서 거부권을 한번 봅시다. 거부권은 국회 다수 의석이 통과시킨 거의 200석 육박한 거의 3분의 2 육박한 의결조차도 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싹 다 거부했어요. 싹 다. 싹 다 거부를 했어요. 네. 아니 이거는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상권분리 침해죠. 그렇죠. 상권분립 침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국회의원 선거예요? 5대5로 할 것 아니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요 원인과 네네. 결과에 대한 판단이 꼬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원인이 줄 거부권, 네네. 불통, 국회 무시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국회가 탄핵이라는 권한으로 결과로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들이 이제 꼬리로 몸통을 꼬리로 다 몸통을 이제 갖다 흔드는. 흔들어 대고 있는 건데 예. 좀 전에 이제 김 목사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예.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예. 이렇게 판결의 그 아주 핵심 요진 이겁니다. 일부 위법 사항이 있다.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이제 탄핵을 하는 건데 일부 위법 불법 사항이 있지만 탄핵해서 파면시켜서 쫓아낼 네,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이거거든요. 네. 엊그제 그 4명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상권분리에 의해서 해주시죠. 예. 국회가 정당한 자기 탄핵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건 뭐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4명에 대해서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리를 파면해서 돌려보낼 그러니까 뺏을 정도는 아니다. 집에 보낼 정도는 아니다. 예.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다 무결점이라서 기각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논리일관적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직을 뺏지는 못했더라도 위법 사항을 남겨놓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그것도 안 하니까 뭐 국회가 할 일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럼요. 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아니 여당이 예. 나중에 야당이 될 여당이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선은 왜 합니까? 왜 총선에서 의석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합의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될 때는 그 다수 의석으로 가라 이 차원 그게 아닙니까? 국회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의한 걸 가지고 행정부가 판판이다 거부한다. 난 이거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네. 보수 대통령 언론 대행의 탄핵 예. 사유라고 아니 봅니다. 보수 언론도 너무 이거를 갖다가 줄 탄핵으로만 지금 계속 프레임을 잡으니까 자기네 이제 저거에 참 찔리는 게 답답합니다.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똑같이 예. 그들이 각하 주장하고 형식 논리 절차적인 거를 주장하는 논거 주요한 거 그들이 이제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이제 보니까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 공수처 거를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이제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건 이미 사실은 헌재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수처 수사 자료를 아예 자기네가 쓰질 않는다라는 거를 이미 밝혔잖아요. 예.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통으로 다 받아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가 왜 주장하냐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다 불리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100% 예. 다 불리한 거라서 그건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길게 늘어지는데 아주 일조를 한 게 한덕수 걸 먼저 하느냐 부분이고 또 탄핵 한덕수께 정당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따질 것도 없어요. 뭐냐면 한덕수 씨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이미 말을 했죠. 말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전히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5대 3이라고 말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 보시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미 그거에 가장 정점에 있는 한덕수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예, 이미 다 간담회라고 본인 의견을 다 했어요. 얘기를 예. 했고 실제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홍철호 이런 사람들이 낸 의견이 있고 막 있잖아요. 정진석 이런 사람들 그 배석해서 낸 의견들 말들이 있잖아요. 보면 예.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는 자기는 이건 온당치 않아서 말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 카메라 잡히고 뉴스 나오고 윤석열이 볼만한 거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꾸로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기승전 이재명 탓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윤에 대한 사모곡을 부를 뿐인 거고 그렇죠. 겉으로 충성심 속으로는 예. 이미 그들이 검찰에 제출한 거 어제 그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홍철호 씨도 뭐라고 했다가 다 손으로 막 지운 것까지 나와 버리잖아요. 네. 검찰에서 예. 정진석 자기는 이건 아니다. 뭐 대명천지의 21세기 지금 무슨 탄핵이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방으로 가서 말렸다는 게 수사 기록에 있는데 예. 딱 카메라 잡히고 겉으로 이제 당원들 쳐다보고 뭐 대통령실 쳐다보고 할 때는 또 윤한테 좋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그다음에 소리다. 마지막으로 김계리 등등이 주장한 게 뭐냐면
윤의 변론권을 심하게 침해했다. 윤에게 정상적인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안 줬다.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뭐 헌재 재판관이 타이머제다. 타이머제고 직접 윤석열이가 이제 질문하려고 그러면 그걸 차단한다든지 네, 뭐 그런 제지한다든지. 제재들. 예. 아니 그러면 몇 번 했었죠 변론을? 11번. 11번 했죠. 그중에 10번 나갔죠, 자기. 네, 10번 동안 뭐 했습니까? 뭘 제안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저 최후 변론 또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1시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예. 고막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이게 형식상 잘못돼서 예. 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이제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이제 어떤 인적 관계 그동안 살아온 이력에 예. 있어서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토시를 남기고 싶어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핑계댈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은 이거였는데 예. 대세가 이렇게 기울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뭐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뭐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말하는 지금 깽가리 치듯이 뭐 5대 3으로 뭐 각하가 되느니 마니 하는 거. 그다음에 이들이 근거로 또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뭐 우원식 의장이 나와서 마은혁 씨를 임명해라. 김용민 의원께서 어나더 김용민 의원께서 9명으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완결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엊그제 했다라고 하는 거를 들이대면서 불안하니까 저런다. 5대 3으로 지금 도저히 관철이 안 되니까 예. 그런다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 아니 근데 방어권을 문제 삼을 거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지, 본인이. 그렇지. 그때도 방어권 위반으로 헌재가 당연히 각하를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은 할 말 다 10번이나 했잖아. 또 못한 한 말이 가지는 없고. 또 과하게 한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어제 그제 이제 뉴스에 예. 이들이 변론 재개 요청을 할 거냐 또 세게 올라왔었죠. 할 말이 더 있대요. 할 말이. 뭐 근데 변론 재개 요청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뭐 소스 떨어져서 변론권이 뭐 제한됐다 그래서 만약에 예. 그러면 빵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왜 안 예. 했어요? 그리고 모순이 또 많습니다, 모순이. 뭐 사실 진짜 반론권 보장 운운하고 있는데 왜 성달 거부부터 했는지 따져봐야 예. 될 문제고요. 저는 사실은 지난번 감사원장 등 4명에 예. 대한 기각 판단, 헌재 탄핵 심판 그거 말이죠. 그게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싶어요. 그 사실은 그들의 보험죄 사실, 위헌 사실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보내서 예. 협조를 했어야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기각 판단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뭐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데 한계가 국가기관인 있었다. 그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이 헌재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들이 다 말하자면은 뭐 기각 판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 검찰의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에 반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봤어요. 다 실시간으로. 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8대 0 예. 변함이 없다. 한 변함이 번도 없다.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제 예. 잘 자란 거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절차 갖고 넘어지고 지금 기각 얘기는 쏙 들어가고 지금 각하만 각하.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어제 이제 아마 그 채널 A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게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네. 뉴스죠? 어제 저녁 예. 뉴스에 단독해서 2가지 이제 뉴스를 내보내더라고요. 예. 날짜까지 협의도 가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아직 제대로 된 평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문장 자체를 기각이다 인용이다 문장 자체를 못 썼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다시 리플레이를 돌려보면서 근거가 뭔가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없어요. 없으면 근거가 이- 없어요. 법조계 관계자 예, 이러겠지. 법조계 관계자라고만 돼 묻지 막은 있어요. 거죠.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그러면 3만 명이 넘. 3만 명이 넘고 그 검찰이 한 3천 명 못 예. 되고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법조계 관계자 아닙니까? 그런 단독 같으면 저 거의 뭐 일기 매일 낼 수 수준이다. 있어요. 예, 일기 수준. 예. 그래서 근거가 없거니와 예. 자 그러면 거꾸로 되물어 보자고요. 그동안 11일, 14일 이렇게 선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변론 종결하면서 결정까지 11일, 14일 이런 그 과거 선례가 탄핵, 있었는데 예, 사례. 지금 벌써 이제 그게 훨씬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쓰지도 않았다.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고 많은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휴가 갔다 왔나요? 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죠. 되죠. 예. 그동안 채널 A가 보도했던 예. 수많은 그 똥볼 보도를 한번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형제처럼 지냈던 예. 그 앵커도 있고 막 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수도 없이 채널 A가 해왔던 것들을 보면 너무나 좀 황당한 좀 보도가 많았죠. 이상해요. 아니 이거 전용기를 같이 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전용기에 앞에 불렀던 네. 기자가 네. 채널 A랑 그 CBS 기자 그 글쎄 옛날 말입니다. 기억도 나는데. 그 CBS 기자의 그 남편분이 예. 그 윤라인 검사였던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뭐 그 나중에 이제 인연이 대통령실 좀 들어갔습니다만, 아니 예, 뭐 예. 그는 나중에 할 얘기고 그 이상해요. 채널 A하고 동아일보하고 논조가 180도 완전히 다르고요.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네. 달라요. 또 그 반대로 그 JTBC하고 중앙일보도 또 다르고. 180도 다르고 네. 오로지 일관된 건 조선일보와 TV조선입니다. 사람들이 일관돼야지 말이지. 아, 얘 누가 목숨 걸었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 예.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네. 누군가가.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요거는 남겨놓고 싶은 게 탄핵이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분명히 나와 있고요.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위법 사항들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감사원장이 예. 누가 업무 보더라도 네. 그 결정문대로 이제 위법은 하면 안 되는 그 그렇지.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것은 유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자꾸 정치적 공세로 뭐 탄핵 중독이다 뭐 앞으로도 탄핵 한 번만 더 하면서 무슨 나라 절단 날 것처럼 전 정치인들이 위기감 조성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왜곡입니다. 네. 그걸 제가 남겨놓기 위해서 이걸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네.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탄핵 결정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원래는 핵심이잖아요.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헌재도 그렇게 말을 이제하고 했죠. 있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4대 4고요. 네. 기각됐고 나머지는 권한쟁의가 2건 있었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이 4건 있었는데 총 6건 모두 다 8대 0으로 진영에 관계없이 8대 0으로 지금 결정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럼 요 시그널은 네. 대통령 탄핵에도 8대 0으로 낼 것이다. 네. 라고 좀 추론해 보면 좀 너무 무리한 겁니까? 아니, 무리하지 어떻게 보십니까? 않죠. 굉장히 좋은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가장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윤석열 파면 이 부분이죠. 기존에 앞전에 낸 거는 뭐 갈등의 강도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가장 갈등의 강도가 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물론 6대2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왕 결론을 내릴 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세가 기울지 못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빠득빠득 우겨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외쪽 국민 통합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부분 이런 거에서 이제 8대 0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상대적으로 국민들 조금 더 갈등이 줄어드는 이런 측면. 물론 잠시의 혼란은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죠. 분풀이하고 이런 부분은. 네, 저는 근데 혼란도 없다고 봅니다. 네. 대선이 결정되면은 곧바로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대선 모드로 예, 갈아탑니다. 바뀔 사람들이 그 지금도 저 그 밖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 이것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몸부림이지. 저게 어떻게 윤석열 지금 자기들도 기각은 어려우니까 각하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거는 조기 대선에 이른바 니주를 깔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선례가 있죠. 그때보다도 지금 더 재밌는 형국인데요. 박근혜 때 보시면 빛의 속도로 버립니다. 예.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진영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이런 식으로. 그 홍준표 후보가 네네. 뭐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손절 예, 바로 그 얘기들 많이 손절 치면서 하잖아요. 아니 이런 말 됐어요. 예.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어요. 예. 그 말을 했죠. 예. 네,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빛의 속도로 손절. 손절을 치고 예. 오히려 거의 밟는 수준으로 갔죠.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재밌어요.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연연하고 싶진 않아요. 딱 결정 나면 미래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데다가 여기서 미래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미래에 가담을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윤과 김은 미래에 가담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차이인 거죠. 심지어 목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박근혜 예. 때는 정말 극소수의 박사모 빼놓고는 다 손절하고 바로 다음 대선 모드로 갔단 말이에요. 홍준표가 후보가 됐죠. 근데 당시에. 이번에는 윤석열은 광장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자기 편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예. 야 내가 아웃되면은 이거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김건희 대권 도전설. 그렇죠. 예전에 그 박철원 의원이라고 육공의 황태자 그 양반이 하여튼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나왔어요. 예. 현경자 씨 예. 당선됐습니다. 네네. 그 설례도 꽤 있어요. 그 모델 네.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 급격히 이 미래적인 모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그 나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게인 2017, 2018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의해서 이들이 뭉쳐져 있어요. 예. 흩어지질 않고. 그때 홍준표가 24를 얻었잖아요. 24%.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보다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가치적인 판단은 별로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 구도에서 1대1 대결에서 1등 나오는 사람이 그보다는 높게 28, 나오고 28에서 있으니까. 30 사이 뭐 예. 그 정도죠. 뭐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가치 예, 판단은 예. 아닌데. 자, 그렇다고 보면 윤이 이제 자기 뒤를 위해서라도 당권을 장악해야 돼요. 또 저 한동훈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골치 아파요. 계속해서 예. 빵에 가 있든 뭐를 하든 간에 그 다음에 골치 아프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후계자 찝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파면이 잘못됐다 뭐했다 따질 여유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밀면서 후계자 옹립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극단적으로 보면 김건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윤석열 지지율이 한 40% 나옵니다. 저쪽이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지금 1대1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는 가장 많이 그 지지를 받는데 28%란 말이죠. 그 당 지지율, 아까 자기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여당 후보 지지율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지명하는 아, 나의 후계자. 분신이다. 후계자. 나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지금 당은 완벽하게 윤석열, 김건희에게 먹혔습니다. 먹힌 상황이기 때문에 야 대선 준비하는 너희들 좀 미안한데 내 아내가 좀 나가줘야겠다. 너희들 좀 닥치고 있어라. 그러면은 꼼짝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니 구도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이 뭐 쪼개지지까지는 않더라도 뭐 내상은 엄청나게 입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 안에도 이 상황이 싫으면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일단 쪼개지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31명 정도가 바른정당이라고 한번 해봤죠. 네. 예. 근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어쨌든 좀 트라우마가 있죠. 그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정도의 결기, 물론 그땐 또 반기문이라고 하는 대안 세력을 갖고 이제 뭘 해보려고 했던 노력. 그럼 김무성, 유승민 정도의 세력도 없거니와 예. 유승민 정도의 결기, 물론 지금은 좀 변해 있지만. 아니 돌아왔잖아요 네, 이승민도. 그렇게 예, 31명이 갔다가 한 20명이 그냥 위화도까지도 아니고 한강을 건너는 척하다가 그냥 여의도를 벗어나는 척하다가 다리 그냥 올라가자마자 바로 돌아왔어요. 퇴근을 했어요. 네. 즉 이 사람들은 장재원, 권성동, 권성동. 이은재도 있었습니다. 예, 이은재도. 이은재 화려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랫목 예. 생활만 하다가 예. 운목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운목으로 이제 한 10몇 명은 진짜 그 차가운 운목에 가 본 거예요. 예. 부들장이 이거 차가운. 그런데 조금 가다가 야 이거 진짜 운목은 안 돼. 중간이라도 있어야 돼. 하고 그냥 바로 건너와 버립니다. 즉 건너올 때 그 네. 하나 계기가 있었는데 유승민하고 면담을 했는데 유승민이 보수에도 정의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발끈해 가지고 넘어왔다는 그때에서 거예요. 뭐 황영철 뭐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렇죠. 다. 김성태도. 예, 심지어 김성태도. 그 단식하셨던 분이죠. 예. 드루킹 특검 때. 그래서 예. 아마 저 지금 땅을 치고 유승민 의원이 후회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그대로 독립해서 있었으면 그럼 지금 이제 기회 오죠. 가장 유력한 그렇죠. 만약에 기회를 그랬다면? 맞이했었을 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그 결기나 또는 뭐 컨텐츠 세력, 사람도 없고. 이 조직 세력 이런 거 다 예. 없기 때문에 뭐 쪼개지는 것까지는 되지도 않거니와 그들한테는 그게 트라우마로 또 작용하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의 배신자 이런 거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국민의 배신자가 안 되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도 못 가는 거죠.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세력 대 세력으로 해서는 이미 당권 게임에서 거의 끝이 나 있어요. 제가 아니 볼 벌써 때는. 끝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전광훈, 네네. 소년보 그 의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자, 전광훈, 소년보 이런 네. 쪽에서도 서로 내부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 진영 예. 내에서의 뭐 어떤 기독교 쪽 큰 이걸로.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 그 구적인 어쨌든 선명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미 당권을 잡은 셈이에요. 아니 근데 제 얘기는 당원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많이 들면 다르죠. 한동훈을 세웠던 당원들이 63%니까 예, 말 없는 다수가 예, 있어요. 말 없는 다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권 후보를 한동훈 씨가 된다면 어느 정도 당권도 그 탄력으로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로 일정 기간 가다가 대선 끝나면 바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가 못 된다고 보면 못 된다고 한다면 그 세력은 와해가 되죠. 아니, 김건희가 만약에 이제 대권 주자로 나와서 진짜 될 분위기다 그럴 때는 그게 어쩌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한동훈의 마지막 별의 순간이 아닐까. 보수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어차피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씨를 대선 주자로 밀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그때 그래도 개혁적이고 양심적이라고 그 자기들은 이제 포장을 하겠지만은 그런 정치인들 모아놓고 나와야 돼요. 뭐 1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어차피 예. 대통령 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썼으나 네. 최근에 윤석열 석방에 대해 가지고는 뭐 환영하고 한 번 또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니까 이게 매사에. 도저히 아니 종잡을 수 지가 없는- 계엄은 반대했다면서 왜 탄핵은 또 반대했습니까? 이런 탄핵은 어정쩡한 찬성했었습니다. 탄핵은 찬성했습니다. 아니 명시적으로 찬성은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때 어쨌든 찬성한다고 했고 위헌 계엄이고 네. 찬성은 했는데 네. 인제 와서 파면을 놓고 보니까 네. 좀 아닌다라면서 발을 또 빼고 있죠 지금. 말이요.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는데 네. 아, 파면은 좀 과하잖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당신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아, 신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지금 틀렸습니까? 정확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말이요 돼요. 막걸리요 하는 거는 윤석열한테 잘 어울리는 비유인데 네. 이 사람 뭐 콜라요 사이다요도 아니고 제로 콜라죠. 제로 콜라요. 제로죠 제로.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은 썼고 먼지입니다. 예, 먼지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민심을 따르는 듯은 하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윤석열 만세로 지금 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국민은 먼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예, 소위 이제 헷갈립니다. 가치 철학 정통성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네. 가치 철학이 완배되면 정통성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예. 뭐 자 대릴사위 윤석열 예. 대릴사위를 드릴 때는 이 집에 정말 대를 잘 이을 사람인지 뭐 신체는 건강한지 정신은 건강한지 손은 잘 키우는지 삽질 낯질은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다 안 되는 결정을 사람이야, 하는데 윤석열은. 갑자기 뭐 소슬대문을 박차고 주인 출타 중에 들어와서 예, 집을 접수해버리고 내가 이 집 적자요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얼결에 이 집 주인 안방을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보니까 아침 식전 대바람에 말통으로 막걸리 들어 마시고 그늘나무 밑에 지게 받쳐놓고 예. 띵가띵가 소가 여물을 먹는지 나락은 잘 자라는지 삽질낯질 할 줄도 모르고 지가 술 먹고 가서 소 여물을 먹을 예, 것 같아요. 배 두드리고 정신 못 동네 차리고. 꼬마들 불러다가 1시간에 예. 59분 혼자 막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반년 지나니까 지금 나라의 곳간이 저 썩어 문드러지는지 예. 어떻게 하는지 계속 또 해외 나들이 옆집 출다 또 동네 출다 해외하고 또 행차 많이 합니다. 예. 거기다 이제 안방마님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명품 비단 가게 이런 데 많이 이제 또 돌아다닙니다. 정치를 하시죠 그 안방마님은. 네. 그래 희재 정치를 하다가 하시고. 이제 예. 어느 날 아 이게 좀 저기 한데 안살림도 좀 봐야지 하면서 업둥이를 드립니다. 예. 과연 그럼 업둥이는 어떠냐? 내가 어려서부터 어보다 키웠습니다. 젖 먹이고 좋은 거 수입 외제 저 우유도 갖다 먹이고 막 했습니다. 예. 법무장관도 시켜주고 막 합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키워줬죠. 언제 자기 스스로 뭐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어떤 탁견으로 뭐를 해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둥이가 어느 날 이제 덤비는 버릇이 생겼어요. 국회 가니까 따박따박 말대답 이런 거 잘합니다. 아 업둥이 너 잘 배웠다. 전투력도 있구나 했더니 어느 날 엄마 아버지한테 어보다 키운 업둥이 엄마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덤빕니다. 어. 이 큰일 났다 이 자식 이거 버르장머리 없이. 딱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딱 이거 안 되겠다 쓸어버려 하는데 이 업둥이가 딱 반기를 듭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너는 안 되겠다. 이제 적을 판다. 이래서 가치 철학이 왜 중요한지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예. 거죠. 대릴 사이 업둥이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치 철학이 살아 있었다 그러면 그 집안 전체 보수라고 하는 집안 전체를 되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마이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동훈 씨 책 사라 그러면 이번 판은 나가립니다.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보수의 가치 철학을 완벽히 다시 재정비하고 내가 설사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재정비하고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묻고 인정을 받을 때 나는 출마하겠다. 이번 판 나 출마하지 않는다. 아마 그러면 다음번에 훨씬 더 다시 돋보일 거요. 이번 판 어정쩡하게 나와서 어정쩡하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묻어가면 역시 그 사람도 언더 73 말할 것도 없어요. 언더 73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근데 이제 묻혀갑니다. 언더 73이 아니라 7.3 정도 될 것 같아요. 73명도 많고 7.3명 이하로 이제 지지자가 축소될 것 같은. 아니 근데 김용민 PD님, 한동훈이 73년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나경원 의원도 늘상 상습 출마로 비판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 한동훈 대표도 상습 출마 이거 못 고치죠 이거 안 되겠죠? 사실은 왜 그럽니까, 이거? 지금 이 정치인들? 사람은 생계형 정치인이에요. 할 아니 게 왜 없어요. 생계형입니까? 할 게 없어요.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변호사. 예 나가서 수임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활동하면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자기가 법무부 장관 그 차기 대권주자 2위까지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 변호사를 한다는 거는 글쎄 변호사라는 뭐 예. 직업이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올라간 레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낮은 대로 자기에게 안 임한다. 맞는 옷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은 예. 자기는 대통령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착각한다. 거예요. 자기의 그 깜냥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욕이네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똑같아요. 말이 이 뛰어야만 마주도 먹고 살고 조련사, 기수 거기에 배팅하는 사람 다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라서 예. 뭐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쪽에 들어보니까 뭐 그 장인어른 등등 해서 뭐 많은 패밀리들이 어떻겠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저도 이제 모시고 있었던 어르신이 뭐 옆에서 참모를 하고 뭐 등등. 한동훈 대표의 참모. 네네 뭐 참모라기보다는 이제 고문 역할이죠. 멘토 역할 멘토 역할도 비슷하게. 하고 예. 뭐 이렇게 이제 설도 막 들려요. 즉 스타트 라인을 이미 이 스타트 라인에 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20m, 30m를 가고 있어요. 이미 출발한 거예요. 말이 이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지질 못해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내가 당신한테 배팅했어. 너 당신 멈추면 어떻게 해? 발병 나면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다 날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멈출 수 없는 상황이군요. 멈출 수가 없어.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해 보면요. 하나만 제가 더 변수를 얹을게요. 오세훈, 홍준표는 전통의 강호들인데 네. 지금 지지율이 낮지만 그래도 뭐 한 자릿수 후반대는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뭐 다 대선 나가도 뭐 누가 이렇게 후보 잘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분들은 벌써 조기 대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도 그렇고 지금 오세훈도 어제 그렇고요. 돌아다니는 받은 걸 보니까 예. 그 시장 퇴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아니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비유가 너무 좋아서 이 집안이 완전 지금 콩가루 상태인데 네. 원래 그 당의 머슴들이 예. 두 오세훈 머슴, 홍준표 머슴 있는데 이 머슴들까지 지금 날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실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예, 거기 밖에 나간 머슴도 하나 그 있고. 명라인 예,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명태균 라인. 명라인. 네. 명태균 라인들은 그 살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생계형 의미에서 수반에. 제가 김건희 대권 도전설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김건희도 지금 수사 대상이고요. 사실 지금 당장 체포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치열하게 대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생계형으로 치면 김건희가 지금 제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생계형 후보들이 날뛰는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네. 벌써 4명이 지금 여기서 이 판을 지금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대권 구도는 아주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예. 아니, 그럼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분 의견을 다 여쭙고 싶은데 생계형입니다. 음.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음. 한동훈, 이준석 음. 다 살아남아야 될 지금 이유가 있어. 뭐 배팅을 했든 맞습니다. 뭐 수사를 피하든 그 양보 없는 전쟁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죠? 그 사실은 또 여기에 지금 한동훈도 자기 딸 문제도 있고요. 예. 이 처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시판 문제도 있고. 예. 예. 이 그 사람도 사법 리스크 있습니다. 드루킹 그 관련된. 그럼요. 아주 그냥 예. 작정하고 휴먼 누가 드루킹. 달라붙으면은 그 예. 한동훈도 위험합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은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생계형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5명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원들이 이 정리 어떻게 과정에서 합니까? 김문수는 웃겠죠. 그 제가 그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네, 네. 김문수 웃고 있는데 네. 또 전환길 지금 쫓아오고 네, 있습니다. 아, 전환기도 지금 전풍 올라오고 있어. 전풍. 네, 네. 아 그럼 이게 지금 김문수 웃고 있는데 김문수는 사실 지금 숨만 쉬어도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네, 네. 거기다가 전환길 치고 오고 나머지 5명은 생계형으로 들이대고 이거 정리가 가능하냐가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죠? 정리는 이제 시간의 답이 있는 거죠. 시간은 2달. 딱 60일이니까 이제 조기 대선으로 온다 그러면 예선전은 3주에서 한 달입니다. 지난번 제가 2017년 케이스를 네. 보니까 예. 형식상 한 달을 했더라고요. 한 달을 하면서 원래 이제 한 판인데 정말 형식상 여론조사로 3번을 하는 형식은 거쳤지만 이제 앞에 2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그랬어요. 예, 국민의힘이 네. 2017년 당시에 네. 그게 이제 파이널 자유한국당. 5대5가 답이 있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일반 국민 5인데 이미 보니까 당원당규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당원만 하는 거죠. 이미 당원만. 다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5대5지만 거의 한 뭐 8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나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수렴하는 게.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김문수 씨가 유리한 거죠. 한 8대2 당원 비율이라고 보면. 다만 예를 들어 룰도 유리한 거예요, 김문수. 유리한 거죠. 룰까지. 전환길에 대해서는 당연히 될 수 없는 건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정치판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트라우마가 형성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기 그 이 극우 운동 쪽에 그 거의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광훈이 전광훈을 그 전 같은 전씨인데 전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라인이 다르잖아요. 여기 손현보 목사 쪽이니까 또 견제를 하고 내부적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예.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둘러엎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이 시간의 문제예요. 예. 맥시멈 한 달이라 치더라도 한 달 안에 예를 들어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에 그 당원 구조 더군다나 이 탄핵 파면됐을 때 이제 자기들끼리는 동정론이 또 생긴단 말이죠. 어찌됐든 예. 아각거리는 것도 있고 동정론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윤과 김이 누구를 찍느냐. 그래 극단적으로 김이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웃겨지겠죠. 그러면 김문수와 김건희 이제 이런 대결에서 그러면 김문수가 이제 자기 표를 다 몰겠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양보하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진짜 김건희도 거기서는 경쟁력은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게 당내에서는. 믿을 네.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시나리오라. 근데 이제까지 믿을 수 거기까지 없는 가면 일이 이건 거의 뭐 단체 실성한 거 아니고서야 이게. 그럴 믿을 때 수 나는 없는 실성하지 얘기인데. 않았다라면서 한동훈이 한 8명 이상의 의원을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또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하니까. 아니, 결기가 없다고. 그 쫄보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못 나와. 절대로 못 나와. 제로 콜라 사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뭐 지금 주자들은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당권에 군침 흘리는 네, 이 네. 조연 같은 주연급 조연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쌍권총, 권성동, 권영세, 네. 그리고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 네. 이제 이 사람들은 본인이 대선까지는 이제 언감생심이지만 당권을 놓고서는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수작질을 할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골치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원도 아니고 멀리서만 바라봐도 야 이거 정리가 되겠나 싶을 정도인데 안에 있는 이 당권에 군침 흘리는 사람들은 머리가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은 이 공통점을 찾자면은 홍준표는 싫고 오세훈을 밀어야겠다. 이런 오세훈 쪽이었어요. 쪽이에요? 예, 오세훈 아, 쪽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국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 탄핵 초기만 해도 김문수가 전혀 안 떴던 때였고 아무도 김문수를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이 와중에 김문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긴장하고 이대로 있어요? 아니 그 대선은 결국 중도를 얼마나 끌어오느냐의 싸움인데 중도가 지금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이 국면에서는 결국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들은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재미난 척도 하나를 이제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척도를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공채부터 시작해서 옛날 민정당 공채부터 해서 쭉 사무처 국장급들 있잖아요. 네. 국장, 부국장 그 밑에 예. 급들에서 에이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당직자 중에. 네네 당직자들 예, 예. 중에서 이제 요 패널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다 잘 알죠. 뭐 저도 잘 알고 같이 이제 대선 때도 활동해봐서 누가 에이스다 아니다는 다 이제 거의 표가 나 있죠. 용산에 갔다가 상당 부분 복귀하고 했죠. 그럼 그들이 어느 진영에 가 있냐를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부분 김문수 진영에 가 있어요. 아, 지금요? 네, 그럼요. 걷는 쪽으로 그럼 왜 가 있는 거예요? 대권에 이길 줄 알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권 엄밀히 때문에? 보면 당권이죠. 당권에서 당권 잡아야 기조실장, 기조국장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조직국장 뭐 좋은 다 자리를 하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예를 야, 들어서 이것도 중요한 척도네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단기에 그거를 다 둘러엎고 다른 세력이 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고 한 가지 또 하나 여론조사를 볼 때 추세를 볼 때 명태균과 홍준표, 오세훈 이 상관관계가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오늘부터 한번 잘 지켜보세요. 다시 지금 기록을 보셔도 좋고 뉴스에 집중적으로 오세훈 예를 들어 명태균 씨가 오세훈에 대해 비판하고 할 때 오세훈 떨어집니다. 실제로. 홍준표에 대해서 계속 나올 때 홍준표 떨어집니다. 요 며칠의 상관을 보세요. 미세합니다. 크지 예. 않습니다. 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가 집중적으로 맞는다 그러면 홍이 5보다 위에 있어요.
홍이 집중적으로 맞는다. 그때 오가 더 살짝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요 며칠 한 예. 2주 상간을 보세요. 실제로 예. 나와 있는 거를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명이 그야말로 명묻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남상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누굴 집중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 피해를 입을 근데 수 지금 있는 거의 겁니다. 보면은 뭐 난사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명태균 입장에서는 네. 뭐 껍질도 벗기고 뭐 돼지도 잡고 뭐 다 각오해라. 예.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명태균으로서 예. 그게 유일한 살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자기가 살려면 또 그렇죠. 명태균은. 예, 아 그 사람은 예. 정치적 고수예요. 제가 여러모로 그 사람 워딩을 주목했는데 작년 9월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에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예. 조금 더 과장됨이 없고 예. 누구 말을 전언할 때 자기가 좀 보태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똑같은 의견을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댓글에 명태균을 왜 칭찬을 하냐 이렇게 이제 나쁘게 표현하신 분들인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습니다. 야전에서 실전에서 쌓여진 그 정치적 단수, 정무적 감각 이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예, 고수다. 그거는. 그에 비견하게 같이 겨룰 예. 수 있는 게 김건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두는 수 몇 가지만 보면 압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 두 수를 내다보고 시간을 미루어 주세요라고 김종인 씨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걸 계산한 거예요. 나중에 예. 불리어질 호칭까지. 예. 전 서울시장 오세훈이냐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냐를 다 계산하고 이 두 단계 정도를 뒤에 이렇게 놉니다. 이 사람이 비유하는 거 보세요. 뭐가 머리가 뿔이 오른쪽으로 꺾이고 뭐 어느 산의 정상이 왼쪽으로 꺾여서 돼진다 막 하잖아요. 예. 굉장히 쉬운 저작거리 언어로 한 중3이나 고1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언어로 굉장히 사람들 내리에 쉽게 갑니다. 이거 여의도판에서 고상하게 정치한답시고 하던 많은 어떤 뭐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단수가 아니에요. 다른 각도의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뭐 총 들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그런 비유를 거- 하면서도 예, 비유한 것도 쉽게 다 맞고 예, 그런 게 설명을 있죠.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 말이죠. 명태균의 말이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입장이 바뀐 게 딱 하나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게 뭐냐? 이준석 의원에 대한 태도는 좀 바뀌었어요. 네. 그건 뭐였냐면 처음에 이준석 의원하고는 서로 마치 짠 듯이 서로를 보호해 줬거든요. 서로 뭐 맞는 말만 한다, 뭐 좋은 사람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명태균 변호인도 이준석 의원은 나 떨고 있니? 라고 할 거라고 네. 얘기를 했고 손절을 쳤구나. 손절을 쳤고 예. 이준석 의원도 지금은 명태균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선을 긋고 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안달복달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가 뭐 때리고 해도 또 최근에 그 석방 이슈 때문에 좀 묻히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왜 이준석 의원을 주목을 해야 되냐? 이준석이라고 쓰고 사실은 김종인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거쳐가야 사실은 김종인까지 가는 거고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홍준표와 오세훈도 연관은 많이 있는데 명태균하고 친명인데 네. 이들은 좀 뭐 지혜가 있었다 그럴까요? 자기가 직접 거래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밑에 그렇지. 친북들을 김한정.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믿을 사람도 없고 신복도 없으니 직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료들은 이준석 의원은 책이 잡혀 있습니다. 본인께 다 나와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은 증거 찾기가 쉽고 김종인으로 가는 문턱이고 약한 고리이고 몸통이고 해서 여기가 핵심이다. 근데 명태균이 이준석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거는 요 명태균 게이트의 문을 여는 저는 황금 키라고 보거든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에게 김한정 같은 존재가 김종인에게 이준석 같은 존재네요. 딱 예. 그거죠. 근데 이준석 의원은 당시 또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공천도- 김종인이야 뭐 오세훈 시장 때 일은 옛날 일이고 네. 요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부터 해가지고 이 공천거래, 이 공천 개입 사건은 완전히 지금 여론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의원 이거는 책임을 맞습니다. 져야 되는 상황이고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입장 바뀐 거 요건 맞죠? 네, 정확히 이거 맞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 일정 기간까지는 사실은 이준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왠지 보험 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확실히 명태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준석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이준석 의원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류 변화가 있어요. 자기 예측도 틀릴 때가 있는 거니까 이제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온 것 그 같아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이. 그러니까 지지율도 보고 이러면서 이건 안 명태균이. 된다. 예.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에 대한 배팅은 이제 많이 줄인 것 같고 대선 후보 숫자로 한번 본다 그러면 오마이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선 예선 후보의 곱하기 2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당권을 노린다는 예를 들어
뭐 김나윤이라고 있잖아요. 그 집에 그러면 예. 김나윤 다 일단 대권 다 나옵니다. 근데 김나윤을 누구는 뭐 정확하게 서울시장일 해주시면- 거다 뭐 이러다 하지만 김이 김기현, 예, 나가 나경원, 네, 윤이 윤상현, 네네. 아 김나윤 예, 언론에 이렇게 김나윤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들도 다 대선을 레버리지 지렛대로 삼는다.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상대 당의 상대 진영의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라고 하는 회계 망측한 거를 나중에 이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나오니까 한 2배 되고요. 우리가 이 시점에 왜 안국동 헌재를 얘기하다가 왜 이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심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찌라시와 이런 데 도는 내용 중에 보면 아주 장문으로 3단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써놓은 찌라시가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3월 28일 설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3월 26일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네. 2심 판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절차적인 거, 내용적인 거 다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이 윤석열의 파면과 같은 동렬, 같은 판에서 비교를 할 대상이 전혀 아니죠. 원칙적으로 보면 아예 건도 다르고 아예 다른 비교도 안 얘기죠. 되는 건이죠. 그런데 이제 어거지로 견강 부해조 이런 네. 게 그야말로 갖다 어거지 끌어다 쓰는 붙여서 건데. 네. 계속해서 기승전 이재명을 하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은 어느 날 뭐 도적처럼 이제 오는 거죠. 딱 땅땅땅 나면 이제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머릿속에는 넣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논의가 중요한 아니 의미가 저도 요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음. 파면을 전제해야 조기 대선 열리는데 음. 이미 여권 주자들이 스스로 윤석열과 이제 척을 지는 사람들은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파면과 연관이 아니, 있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8대 0이 아니고 뭐 6대 2다 뭐 5대 3이다 이러는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그 여권 대선 주자들이 다 조기 대선 대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얘기만 들어봐도 안철수, 네. 한동훈 네. 그 기사만 보셔도 알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면은 조기 대선이라는 짐작을 할 만하지 않아요? 머리가 있다면 뇌가 8대0, 있다면. 8대0. 예. 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 분야에 또 정통하시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선거 결과 예. 예, 지금 예측을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제 채널 A가 나오면서 보수 진영에서 전부 뭐 21일 설 또 김광일 씨는 목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다음 주 보면서 목요일. 보니까. 예. 예, 목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박성재 씨 거 변론이 시작되면서는 상당히 스텝이 꼬일 수 있다. 저들의 극우 및 윤 측의 공작에 얻어 걸릴 수 있다. 그게 화요일이잖아요. 이제 네, 박성재 화요일 날 변론일이. 이제 18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하는데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박성재. 이제 법기술자들의 민낯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봤잖아요. 뭐 법원 판사 그다음에 검찰총장 뭐 이런 하는 행태를 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진짜 갑자기 협조 비협조적인 것을 태도를 바꿔서 뭐 수사 자료를 왕창 내고 증인을 또 왕창 신청하고 막 하면서 변론을 몇 차 한다 했을 때 자 논리적으로 그러면 헌재 정영식 주심이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우리가 최우선 한다 그랬으니 결정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딱 이 변론까지 안 나오면 할 말이 딱 하나예요. 절차적으로 이거 변론까지 하니까 이거 변론까지 다 들어보고 이거 결론 내리고 해라 순서별로. 그럼 이거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내란 우두머리 걸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이. 예. 그러면 어떤 논리의 모순이 또 생기냐면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는 왜 했어? 그냥 하지 최우선으로 한다면 다 무시하고 다 비워놓고 최우선으로 그걸 했으면 왜 말 되지. 안 지켜 또 이렇게 나올 수 왜 있는 거죠. 그 2, 3, 4, 5는 뭐하러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18일 날 6번이거든요.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럼 6번이 시작되면 절차적인 걸로 해서 이거 변론까지 다 보고 해라. 그럼 6, 7 해야 돼요. 혼란이 더 졸지옥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게 굉장히 압박이 세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헌재가 이 변론을 그러면 연장해서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뭐 한 번으로 기존엔 다 끝났잖아요. 모든 변론들이 그 4명에 대한 거 같은 경우는. 근데 한 번에 안 끝나고 더 받아주냐 마냐 하면서부터는 헌재가 이거에 대한 날짜 잡기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본인들이 원치 않다. 지금도 봐도 14일쯤 하려고 했던 게 뭔가 꼬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정을 정확히는 예.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더 꼬일 수도 있다. 그러면 마지막 선택지는 17일인데 지금 이제 대체로 또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어쨌든 국가의 대통령에 대한 거고 갈등이 이렇게 첨예한데
하루 전이나 뭐 주말에 얘기해 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안 맞는 거 아니냐. 보통 2, 3일 전에 했던 관례를 본다면 그러면 어제 14일 오후라도 했어야지 그런 예우라도 기본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냐.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는 그거에 발표? 대한 예고. 그러니까 예. 저 보내는 거 통지하는 예. 거. 예. 그걸 이제 보수층이 지금 집중적으로 또 제기를 해요. 예. 어제는 했어야지. 예. 그런데 그것 역시나 저는 그게 경강부회라고 생각해요. 법에 없잖아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이틀 전, 교수님은- 3일 전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만약에 금요일 오후에 했으면 예. 더 혼란이 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일요일 오후에 통보하고 하고 월요일 날 하는 게 한다. 맞다. 그게 사실상 제가 예. 보는 혼란을 없애는 마지노선이다. 예, 마지노선 월요일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원래는 금요일을 기대했는데 지금에 와선 저는 이제 차선은 월요일밖에 없다고 보는 게요. 헌재가 금요일 날 선고를 내리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끼니까 격한 시위가 있을 걸 예상을 해서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일요일 날 통보를 하고 월요일 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위하기가 평일엔 좀 어렵잖아요. 뭐 네. 신고도 안 나올 수 있고 게다가 하니까. 월요일인데. 또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역으로 월요일 날 그냥 끝을 내고 화요일부터 새 시작을 가는 요 시나리오. 그러면서 이제 한독수도 뭐 그다음에 이제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기대를 해보고 우리 그-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사실은 헌재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저 차원에서. 근데 제가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면 헌재 밖에서는 어떻게 그 징후를 알 수 있느냐? 경찰 경찰 동향인데 예. 경찰 라인 쪽으로 제가 좀 두루두루 이제 며칠 전부터 좀 탐문을 해봤는데 월요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지금요 그 주변에 학교 있잖아요. 통신문이 나가가지고 제가- 월화수는 재량 휴업 얘기도 좀 해놓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예, 그대로 휴업을.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오늘 오마이 생중계합니다. 혹시 경찰 특이사항 있는지요? 아직은 없다. 지금 네.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스탠바이는 다 해놨어요. 지금 긴장을 스탠바이는 하고 다 해놨고 있고. 예. 짠 하고 발표가 나면은 아마 내일 오전 오후 예. 들어서 아마 경찰의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겁니다. 네, 월요일 날 한다면. 한다면은. 예, 한다면. 그래서 저도 지금으로서는 최소한으로 혼란을 줄이려면 월요일밖에는 없다. 뭐 그 이후에도 한다 그러면은 말릴 수는 없는데 아마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상당히 네. 좀 우려가 큰 이미 상황입니다. 가포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가포 비상령이라는 게 이제 24시간 대기 예. 체제고 연가 이런 거 못 냅니다. 네. 총기 반출 이미 다 금지시켰습니다. 언제 가포 비상령이 14일부터는 14일?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청장 지금 대행 이호영 그 차장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예. 현장 시뮬레이션은 지난주에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그 긴장 상태,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게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포 비상령을 예.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 이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공대도 이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태들. 이번에 경찰 특공대 원래 아시다시피 경찰 특공대는 대테러 부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무장을 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이런 거를 매일 유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찰이 전국 경찰 관서에 가포 비상을 발령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는 방침 세웠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한 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네, 빠르게 해야 되죠. 덕성 여자 중학교 예. 홈페이지를 보니까 예. 홈페이지에 일단 자율 휴교 월요일 적혀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었던 학부모 회의를 다음 20 며칠로 미룬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돼 있습니다. 통신문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통신문이 통신문.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예, 떠 예,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한 후배가 보내와서 예. 하도 가짜 뉴스를 보니까 또 제가 직접 확인을 예. 해야 아니, 돼서 저도 어제 그거 홈페이지에 확인했어요.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예. 월화가 이제 재량 휴교로 예. 되어 있고 수요일은 약간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재량이라고 해서 일단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다 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길게 갈 수도 없는 거. 그러면 예. 뭐 잘못하다가 만약에 금요일이라면 일주일 내내 재량 휴교인데 이 학교들이 보면 말이 안 되죠. 예, 그 왜냐면 그 현실적으로 인근에 쉽진 피해 않아요.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헌재가 가장 현명한 결정 해주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이제 오늘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긴급 편성 뉴 더드 더블 네. 드래곤 이따가 더블 저 드래곤. 광화문 안국동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또 현장으로 지난주 나가시고요. 현장에서 함께했는데요. 우리 이따- PD님은 또 어디서 또 오늘 또 기도를 하셔야 되나 오늘 또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셔야 빨리 파면을 해서 우리 예.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예. 출래 불사춘 상황이 사라지고 빨리 봄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봄을 기도- 위한 예. 골방 기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정말 더 세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길어지다 정말 보니까 심각합니다. 우리가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예. 천공이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예. 뭐 춘삼월, 음력 춘삼월이 되면 운기가 예. 바뀌느니 뭐 이렇게 떠들던 얘기 있잖아요. 예. 무속적인. 어지럽습니다.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대입을 해서 예. 댓글이 막 저 카톡 같은 데
그리스도 올라와요.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제가. 예, 아까 심령과학으로 분석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도 동접자분들 7,000분 이상 봐주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